시장에 이런 게 놓여 있습니다. 분명 오이인데 누렇고 통통하고 얼음 팔뚝만 해요. 노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늙은 오이를 가리켜요. 따는 걸 깜깜한 실패작처럼 보이죠? 값도 옆에 놓인 초록오이보다 쌉니다. 저도 오래 그렇게 알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오이를 바로 이 상태로 먹었습니다. 초록오이가 오히려 나중에 왔어요. 1613년 허준이 동의보감했습니다. 오이 항목에 이렇게 적어둬요. 늙으면 누렇게 되므로 황과라고 한다. 노각을 정식 이름으로 올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각은 오이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이가 다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의 순서를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시장에서 노각을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어느 땅에서 나는 게 좋은지, 껍질을 어디까지 벗겨야 하는지, 그리고 아삭하게 무치는 법까지 가겠습니다. 기원전 1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나라 사신 장건이 서역으로 떠나요. 흉노를 견제할 동맹을 찾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흉노에게 붙잡혀요. 그렇게 10년을 억류돼 지냅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그러고도 도망칩니다. 임무를 마저 하겠다고요. 장건은 기원전 126년에야 장안탕을 다시 밟습니다. 떠난 지 13년이 지나 있었어요. 동맹은 결국 못 맺었습니다. 대신 짐 속에 씨앗이 섞여왔어요. 그중 하나가 오이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낯선 열매에 이름을 붙여요. 호과, 오랑캐가 가져온 오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의 출신이 그대로 박혔어요. 그 이름이 몇백 년을 갑니다. 그러다 수나라 양제가 글자 하나를 갈고 넘어져요. 호, 오랑캐 호자요. 이 글자가 거슬렸습니다. 황제가 싫다는데 신하들이 버틸 재간이 없죠? 이름이 바뀝니다. 황과, 누럴 황자를 가져다 썼어요. 오이가 익으면 누래지니까요. 그러니까 황과라는 이름 자체를 노각을 보고 지은 겁니다. 이 이름이 바다를 건너 우리한테까지 넘어와요. 허준이 동의보감에 오이를 적으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호과, 우리말로는 왜, 늙으면 누렇게 되므로 황과라 한다. 보세요. 조선의 의서가 노각 상태를 항목 안에 품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노각을 늙은 오이라고 부르죠. 늙었다는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놓쳤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옛 기록은 정반대로 갑니다. 누래진 쪽을 기본으로 놓고 이름도 거기서 따왔어요. 초록색으로 아삭하게 먹는 오이는 그 다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노각은 뒤처지지 않았어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싸게 파는 그 오이가 이름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름값을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겠죠. 노각이 초록오이와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오이를 따지 않고 그냥 둡니다. 30일이요? 그 사이에 오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크기가 2배에서 3배로 봅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900g, 큰 건 1.2kg까지 나가요. 한 통이면 4식구 반찬이 나옵니다. 초록이 빠지면서 누렇게 떠요. 껍줄에는 그물 무늬가 올라옵니다. 자글자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무늬요. 가시는 사라져요. 손으로 쥐어보면 매끈합니다. 안쪽도 바뀌어요. 수분이 줄면서 살이 단단해지고 단맛이 슬슬 올라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겠어요. 농부가 깜빡해서 노각이 된다고들 생각하시죠? 지금은 다릅니다. 노각으로 키우는 품종을 따로 심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판의 노각은 방치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목표로 자랐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씨가 굵어져서 먹기 힘들지 않냐고요. 씨는 숟가락으로 쓱 긁어내면 그만입니다. 30초면 끝나요. 게다가 그 씨를 감싸던 속살에 단맛이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부르는 말도 재밌어요. 전라도하고 강원도에서는 오이를 물회라고 부릅니다. 참외는 달잖아요. 그에 비하면 맹맹하다고 물회예요. 오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기른다면 아무 땅에서나 기르지는 않겠죠. 노각이 유독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노각은 어디서나 자랍니다. 그런데 맛까지 챙기는 땅은 3곳으로 좁혀져요. 강원도 인제부터 가볼게요. 인제 오이가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올라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먹거리를 골라서 국제적으로 기록해둡니다. 이름을 올려두면 사라져도 흔적이 남습니다. 인제는 밤낮 기온차가 큽니다. 산이 깊으니까요. 낮에 만든 당분을 밤에 덜 쓰게 되고 그게 열매 안에 남아요. 단맛이 그렇게 쌓입니다.
전라남도 곡성 명산에도 재래종 오이가 자라요. 여기도 맛의 방주에 올랐습니다. 곡성 명산 오이는 계량종보다 짧고 통통해요.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가에서 내다 팔지 않고 자기들 먹으려고 계속 심어왔거든요. 맛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파는 것보다 먹는 쪽을 택한 오이인 셈이죠. 충청북도 청주로 넘어가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전국 토종 오이가 여기로 모입니다. 우리가 조선 오이라고 부르는 품종이 자랍니다. 고르게 통통하고 길쭉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선 오이는 지방마다 이름이 따로 붙어요. 강화 오이, 임실 오이, 청주 오이. 같은 씨앗이 그 동네 흙에 맞춰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이름이 곧 이력서 노릇을 해요. 인제까지 갔으면 오이만 보고 오기는 아깝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들러보세요. 하얀 나무가 수천 그루 서 있어요. 한여름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서늘합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내린천이 흘러요. 물이 맑아서 여름 내내 사람이 몰립니다. 래프팅으로 이름을 날린 그 강입니다. 더 올라가면 곰배령을 만납니다. 야생화가 능선을 덮어요. 하루 입산 인원을 정해두는 예약제라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곡성은 결이 다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증기기관차를 타요. 강을 따라 아주 천천히 갑니다. 근처에 도림사하고 태안사가 앉아 있어요. 계곡이 시원합니다. 노각은 7월에서 8월에 제철을 맞아요. 좌판에 제일 수북하게 쌓이는 때가 딱 그때입니다. 값도 그때가 제일 누거요. 오이 사러 갔다가 하루가 통째로 여행이 되는 동네 이 두 곳입니다. 그렇게 한 통 사와서 도마에 올려두면요. 이게 몸에서 뭘 하는 물건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여기 숫자 하나만 들고 가셔도 오늘 보신 보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수분입니다. 90에서 95%요. 거의 물이죠. 그런데 그 물에 뭐가 녹아있느냐가 진짜예요. 칼륨입니다. 노각에 넉넉하게 들었어요. 칼륨은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짜게 먹은 다음 날 얼굴이 붓잖아요. 거기에 관여해요.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칼륨 섭취를 늘린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3.49mm 수은주 내려갔어요. 여러 임상시험을 한데 묶어서 본 결과입니다. 이소퀘르시트린이라는 성분도 들었어요. 이름이 어렵죠. 몸의 고인물을 빼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여름에 자리가 무겁고 신발이 조이는 날 있잖아요. 노각이 여름 음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껍질 쪽에는 또 다른 게 숨어 있어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합니다. 노각 껍질에서 나는 그 쌉싸름한 맛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식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뿜어내는 물질인데 항산화하고 항염 쪽으로 보고가 쌓였습니다. 여기서 아까운 일이 벌어져요. 노각 손질하실 때 껍질을 싹 벗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쿠쿠르비타신하고 식이섬유를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쓴 걸 왜 먹느냐고요. 다 남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자 깎듯이 군데군데 줄무늬로만 남겨도 달라져요. 저는 이거 알고 진짜 아깝더라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꼭지를 남기려면 손질부터 달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각에는 이걸 건너뛰면 전부 무너지는 단계가 하나 놓여 있어요. 절임이요? 이거 하나로 갈립니다. 노각은 수분이 90%를 넘잖아요. 그냥 무치면 접시에 물이 고입니다. 양념이 겉돌아요. 그래서 먼저 절입니다. 노각 1개, 950g 기준으로 천일염 1스푼에 물엿 2스푼을 넣고 20분 더요. 물엿이 왜 들어가냐면요. 소금만 쓰면 겉만 절여지는데 물엿이 수분을 고르게 끌어냅니다. 20분 뒤에 물기를 꽉 짜세요. 아삭한 식감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은 순서 문제예요. 고춧가루 1스푼을 먼저 입힙니다. 노각에 색을 코팅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넣으면 색이 따로 놉니다. 그 위에 고추장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식초 1스푼, 매실액 1스푼, 참기름 1스푼을 올려요.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된장 3분의 2스푼이요. 고추장만 넣으면 맛이 납작한데 된장이 들어가면 뒤가 묵직해집니다. 이 1스푼이 집 반찬하고 밥집 반찬을 가릅니다. 양념을 적게 쓰고 싶으시면 노각 생채로 가세요. 쌀 올리고당 4분의 1컵에 소금 반 큰술로 절이고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이면 끝납니다. 많이 사오셨으면 장아찌로 담그세요. 겨울까지 갑니다. 남은 건 냉국에 썰어 넣으셔도 좋아요. 나물로 무칠 때도 빳빳한 초록오이보다 노각이 낫습니다. 살이 두꺼워서 씹는 맛이 남거든요. 처음에 노각이 실패작처럼 보인다고 했죠. 저는 이제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장건이 13년 만에 씨앗을 들고 돌아왔고 황제가 이름을 고쳤고 허준이 그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그 긴 줄의 끝에서 시장 좌판에 누워있는 게 노각입니다. 이번 여름에 시장 가시면 하나 집어보세요. 껍질은 줄무늬로 남기시고 절이는 20분만 지키시면 실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제나 곡성 가실 일 있으면 그때 맛보셔도 좋고요. 여름은 짧습니다. 노각도 지금이 딱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